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출판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 출판계에 레트로 바람이 불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왜 하필 이 시점에 레트로? 그리고 레트로라면 뭘 의미하지? 이라는 의구심도 들고, 경험 통해서 봤을 때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소회를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잡지죠. 전개가능물 하나 구입했는데, 그 판형이, 편집 상태가 굉장히 그 자간도 좁고 행간도 좁고 마진도 거의 없는. 그래서 아니 왜 책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것도 유명한 출판사가 왜 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푸념을 했더니, 어느 출판계에 계신 분이 요즘 레트로 바람이 불어서 책들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출판하는 분들이,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수로 조악하게 만들 리는 없고, 아 요즘 출판계에 레트로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레트로이고 레트로가 갖는 진정한 의미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학생들에게 제가 문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끝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윤회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 속에 많은 지식들이 생산되어지고, 그 지식은 선택되어지면서 어떤 것들은 폐기되어지고 어떤 것들은 진화해가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문화는 윤회하지만 지식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단지 그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되었던 과거의 지식들이 폐기되지 않고 남아서 약간 혼란스러운 점도 없잖아 있지만, 지식은 계속 진화하고 문화는 윤회한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문화가 아무리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늘 같지는 않다. 그걸 뭐 좋게 해석하면 진화로 이해할 수도 있고 늘 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이라든가 행태를 보면 계속 윤회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옛날 어머니 시절에 입었던 미니스커트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유행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절대 자기 엄마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오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미니스커트가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그 당시 미니스커트와 똑같은 미니스커트를 입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마 그 변화라는 것은 문화가 갖고 있는 속성상 젊은 친구들이, 아니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미래에 무엇을 만들어갈까, 어떻게 살아갈까 선택하는 과정에 여러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만들어갈까 하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근접해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는 그것의 변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레트로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선택지가 조금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미니스커트를 꺼내볼까 했을 때는 그 미니스커트가 변하는 속에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익숙하게, 우리 30년 전에 미니스커트를 한번 이번에 유행시켜 볼 거야. 그래서 이게 윤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출판계에 보는 레트로는, 뭐 출판계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레트로 열풍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물건들도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선호하기 시작했고, 오래된 가구들이라든가 클래식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클래식은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클래식이라는 언어 속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 레트로라는 것은 그런 어떤 특정 시절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라든가 그 삶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활용해보고 들여다보겠다는 욕심에서 나온 거라면, 그 레트로 속에서 출판계가 바라보는 레트로는 뭐지 했을 때, 아마 3, 40년 전에 우리가 한창 힘들게 살았던 시절의 출판물들에 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한 30년보다 더 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출판물들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쓰던 출판물들도
우리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쓴 출판물도 꽤 많았습니다. 아마 일본의 영향도 있었고 한자권 문화에서 만들어진 책들 상당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그 글자 자체가 아니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던 것들은 이미 다 이제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글 문화 세대가 생기면서 이제 소위 그 출판물들이 가난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출판물 자체도 상당히 조악했죠. 그 편집하는 분들이 출판하시는 분들이 책을 일부러 조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뿐이 만들 수 없는 최선의 상태로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적은 비용을 들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책에 빡빡하게 글이 많이 들어가졌고 그림을 얹을 수 있는 그림을 얹는다 그러면 대부분 3도 이상에 올라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흑백처라다 보니까 그림이 갖는 가치는 별로 없고 주로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 어떻게 보면 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책을 얘기하면서 했던 시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과거에는 책 이상의 다른 매체가 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사실들을 전달할 땐 책 이상, 문자로 전달하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었고 그 문자로 전달하는 과정에 조금 진화된 것이 사파를 넣는다든가 그림을 넣는다든가 사진을 넣는다든가에 대한 얘기고 사진을 넣었을 때도 문자로 사진을 설명하거나 사진을 문자 자체로 사진을 해석하려는 작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문자로 된 표현들이 발전하고 문자로 된 표현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지만 매체의 제한으로 그런 것들을 다 활자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대한 얘기다. 지금은 매체가 다양하게 발전했다면 모든 것이 다 책으로 문자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면 문자만이 갖고 있는 특징, 문자로 전달해야만 충분히 그 가치 전달이 되어지고 의미 전달이 되어지고 정서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들만이 책으로 나올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 겹쳐서 놓고 보면 그래 과거에는 책이 문자 중심의 책이었어. 다른 화려한 것들이 다 빠지고 오롯이 글자만으로 문자만으로 표현하려던 노력도 있었고 그 표현하는 과정에 문자들이 행간도 좁아지고 한 공간에 빡빡하게 많은 내용을 담았고 했던 것들이 그때의 모습이라면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는 일반 다른 영상이라든가 음성으로 전달되어진 매체의 다른 좀 갈구함, 좀 다른 어떤 정보 전달 체제를 돌아보는 작업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던 곳에서 좀 식상하다 보니까 글을 읽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고 그 글을 읽으면서 지금의 글보다는 과거의 책에 더 그 레트로 열풍에 의해서 책도 여전히 과거의 형식을 선호한 것 아닌가? 좋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레트로라고 해서 3, 40년 전, 4, 50년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끌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아까 미니스커트를 얘기했듯이. 미니스커트는 엄마의 미니스커트를 절대 입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4, 50년 전에 나온 책의 판형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들 선호할까? 저는 지금 출판업을 하는 분들이 출판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자기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 레트로이지만 이 레트로가 과거와 똑같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 50년에 썼던 고가구들, 이 고가구라고 해서 아주 멋있는 돈이 비싼 가구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썼던 그런 조그만 찬장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젊은 친구들이 이걸 그대로 찬장으로 쓸까?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냉장고라고 하죠. 냉장고가 들어왔는데 4, 50년 전에 냉장고를 써. 그럼 4, 50년 전의 냉장고와 지금의 냉장고의 차이는 뭘까? 일단 용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기능성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0년 전에 냉장고를 끌고 왔을 때는 이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모양? 한몫 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의 냉장고, 너 돈이 없어서 아주 싸구려 냉장고를 샀구나가 아니라 넌 나름대로 의식이 있어서 이런 냉장고를 샀구나 란다면 그 의식의 기분은 뭐냐면 그래 많은 물건을 사다 쟁여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사서 쓰고 늘 신선한 걸 먹고 채소도 신선한 걸 가져다 먹고 그 얘기는 뭐냐면 냉장고에다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집어넣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소비를 하면서 이 지구를 살려보자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조그만 냉장고를 가져놓고 이건 하나의 자기 철학적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것이죠. 불편을 애써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냉장고로서 오래된 냉장고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출판물에 있어서 근데 조금 더 진지하게 보면 문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문자가 전달하는 것에 주어진 환경적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 문자로 전달했으니까 빽빽이 써놓으면 되는 것 아니야? 글을 읽는다는 것이 주는 어떤 그 몰입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 여러 가지 고민해 봤을 때 이 레트로가 주는 것은 이 친구들이 영상과 음향에서 활자로 지금 넘어가는 뒤돌아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활자로 뒤돌아봤을 때 최근에 일어났던 출판계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활자다움을 이미 잃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레트로로 갔다고 보는 거죠. 활자다움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자꾸만 새 것을 흉내내기 시작하고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뭐 그림을 넣든 사진을 넣더라도 굉장히 화려하고 컬러풀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에서 과거로 들어갔던 얘기를 하는 거라면 굳이 판형 자체가 그렇게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조금은 변화를 주고 그 여유라는 것이 종이의 여백을 많이 만드는 것이 사치이고 낭비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다른 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뭐 제가 뭐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넌 어떻게 만들 건데 했을 때 대놓고 어떻게 답을 당장에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다름을 보여주고 그 다름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냥 오래된 옛날 것, 무조건 옛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것이 가졌던 우리가 그 시절에 그렇게뿐이 살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뿐이 살 수 없었던 그것이 보여줬던 지금에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드러났던 어쩔 수 없었던 그 가치, 어쩔 수 없었던 행태가 지금은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 거기에 아까 과소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과 합쳐졌을 때 아, 그래 친환경적이면서 우리가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낭비를 줄인다고 하니까 이제 자간이 좁아질 수도 있고 행간이 좁아질 수도 있고 여백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표지가 되었던 여러 가지 공간에서 조금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다름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 과소비를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행동 속에서 최소한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 그런 의식들이 담길 수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출판계 분은 레트로 열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트로 열풍을 좀 더 지속시키고 가치 있게 만들려면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냥 유행하듯이 요즘 레트로가 아니라 레트로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이고 지구를 살리자는 그런 맥락에서 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해 속에서 오래된 책이 보였던 그 당시에는 가난해서 우리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행위들이지만 그 행위가 궁극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친환경적이고 자원을 아끼는 과소비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그 삶을 어떤 형태든 간에 의식과 철학으로 집어넣는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아무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